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리에게 제5주차 원격 강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여 년 이상의 세상을 살아왔고 현재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 사회적 경험으로 최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보완 설명을 하고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2장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내용 중에서 매우 베리베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먼저 교재 제2장 원가와 관리회계 20페이지 제1절에 원가의 개념과 분류. 원가의 개념과 분류. 거기서 원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우선 원가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원가란 일정한 겁부, 원재료 구매를 위한 현금 지급 아니면 노무비 지급, 기계장치 가동시간 등과 관련해서 소비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원가란 예를 들어 재화, 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원재료비, 재료원가,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지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되는 노무비, 노무원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경비를 갖다가 제조경비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또는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 또는 원재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각종 소모품비 등 이러한 제조 간접 원가 등을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된 혹은 투입된 것을 원가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반대 겁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희생된 겁부다. 그죠? 그런데 대신에 반대 겁부가 없는 경제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겁부의 희생은 원가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재료 원가는요 어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가의 여부를 직접 추적이 가능한 것 그런 것은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 금액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 재료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무비 중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그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비는 직접 노무원가이고 여러 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기계장치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자 또는 생산관리자 예를 들면 생산관리부장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간접 노무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원가 혹은 비용은 제조 생산 활동에 소비되는 제조 경비라고 하고 다시 말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는 간접 제조 원가로서 분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원가는 순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원가, 즉 제품의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협의의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원가는 필요합니다. 자, 경영자가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원가의 개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데 그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추정되는 예정 원가 혹은 미래 원가로 생산을 했을 때 신제품의 판매 가격은
우리 회사의 적정 이윤을 감안해서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정된 신제품의 판매 가격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 그 가격에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예상되는 매출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보고 신제품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원가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때 활용되는 원가는 관리 회계를 위한 광의의 원가 개념으로서 과거의 지출 원가, 즉 역사적 원가뿐만 아니라 기회 원가 또는 현재 시점에서 측정되는 미래 원가나 예정 원가 등의 원가 개념도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관리 회계를 위한 원가의 개념 보면은, 자, 관리 회계의 목적은 원가, 본연의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원가도 필요하고, 또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원가 개념도 필요하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원가도 필요하다. 따라서 모두가 포함된 광의의 원가 개념을 우리 관리 원가에서는 다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의의 원가 개념의 주요 특성은 경제적 가치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다음에 경영 활동에 대한 급부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반대의 급부를 창출하기 위한 급부여야 한다. 경영 목적을 위하여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말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 관리회계에서 의미하는 원가다라고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관리회계는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상이한 원가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관리회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도 할 수 있고, 별도의 기준과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원가에 관한 다양한 용어도 아무런 고의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 교재 23페이지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을 보면, 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 제조 활동과 비제조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제품 원가 계산 목적에서 제조 활동에서 발생되는 특정 제품의 단위 원가 계산, 우리가 전에 예제풀이를 해봤다, 그죠? 만약에 총 제조 원가가 100만원이고, 총 생산량이 100개일 때 단위당 원가는 만원이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다음, 기업 경영 활동에 따른 원가 분류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제조 원가를 분류하면 원가 요소의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행비, 이 세 가지가 뭐죠?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인가 간접 원가인가. 자동차의 엔진처럼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엔진 하나씩이 투입됩니다. 그죠? 그렇게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직접 원가, 그렇지 않은 것은 간접 원가. 그리고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목적에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제조 원가는 판매나 일반 관리비를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교재 25페이지에 그림 2-2를 보면요. 자, 일단 원가, 코스트라는 것은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하는 원가가 있고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원가가 있다.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하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이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한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 원가라고 하고, 이러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가공 원가를 한다.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원가. 참고로 여러분들 직접 노무 원가는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 원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는요,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원가. 예를 들면 영업직 사원들의 어떤 판매 활동을 위한 그런 비용, 또 영업직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조 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제조 원가라고 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또 사무실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활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제조 원가라고 구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제조 원가 부분은 우리가 재고자산, 그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관련이 있고요. 비제조 원가는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주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경영자의 경영계획 수립 그리고 경영활동의 통제로 인한 원가 정보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서 경영활동의 통제라는 것은, 통제는 어떤 교재를 보면요, 컨트롤 개념으로 많이 의미를 두었습니다. 저는 컨트롤 개념보다는 경영관리,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경영계획 수립이라든지 경영활동의 어떤 관리를 위한 그런 원가 정보 필요성에 따르면 우선 원가 행태에 대한 정보는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른 원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가 통제 정보는 실제 원가와 예상 원가의 차이, 그리고 원가 차이의 통제 가능성이 있을 때 원가 통제 정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경영자들은 어떤 목표 의식, 그 기업마다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매출액, 거기에 따른 목표 원가, 또 거기에 따른 목표 이익 등등이 있는데,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며,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목표 원가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 원가와 실제 투입되는 원가와의 차이를 수시로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가 100인데 우리 실제 원가가 120이 되었다. 20% 초과되었죠. 그럼 기업은 대부분 20% 초과되면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20%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 목표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래서 실제 원가와 우리 예상 원가, 목표 원가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활동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교재 27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죠? 분류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먼저 변동원가, variable cost는 직접 재료원가라든지 직접 노무원가, 다시 말하면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총원가가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이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총원가, 여기는 조업도가 있으면 총 변동원가는 일정하게 선형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선형성을 가진다. 그런데 특성은 뭔가 하면 이 변동원가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마카펜 하나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원재료 100g이 들어가면 10개를 만드는 1000g이 들어간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하고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하고 조금 헷갈릴. 자, 그리고 교재 28페이지 고정원가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죠? 고정원가는 fixed cost, 고정되어 있는 원가. 예를 들면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우리 회사는 정액법으로 했다. 그러면은 기계의 시도원가가 10억이고 잔존가치가 1억이다. 그리고 그 기계의 수명은 10년이고
10년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기기장치의 취득 금액인 10억 원에서 잔존가치 1억 원을 차감한 9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기기의 수명, 기기의 내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하죠. 항상 일정하다. 급료, 그다음에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은 고정원가이다. 조업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되는 것, 이러한 것을 고정원가라고 하고, 그죠? 기초 고정원가와 재료 고정원가로 나눌 수도 있다. 자, 고정원가를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자, 총원가에 따라서 조업도의 진행에 따라서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나도,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총원가는 일정하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라면 가게에 월세, 월 임차료 한 달에 100만 원이다. 라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그 임대료 100만 원은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원가. 또 공장이나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뭐 정액법을 했을 때 그 원가는 일정하다. 대신에 똑같은 월세에 100만 원을 주고 라면을 1000그릇을 만들 때, 또는 2000그릇을 만들 때, 그 고정비 100만 원에 대한 한 그릇당 부담되는 고정원가 비율은 떨어진다. 그죠? 100만 원을 월세를 지불하고 1000그릇을 만들면 한 그릇당 1000원 정도의 단위당 고정원가가 발생됩니다만, 100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가 2000그릇을 만들게 되면, 라면을 2000그릇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은 라면 한 그릇당 고정원가는 500원밖에 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업도의 진행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분류는 총원가와 원가의 선행성을 가진다. 그리고 대신 이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관련 범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그죠? 사출기라는 기계가 이 기계 한 대당 1년에 한 10,000개밖에 생산 못하는데 15,000개 주문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계를 한 대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출기 기계 한 대당 1년에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관련 범위에 해당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련 범위는, 자,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 변동비 또는 고정원가를 알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쉽고,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다, 활용되는 용어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그래프에, 자, 요 축은 매상고, 매출액 또는 수익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매상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가게에서는 매상 얼마 올랐노? 많이 이야기하죠. 매출액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매상 비용은 거기에 따른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 매상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예, 고정비. 고정비가 영어로 뭡니까? 예, fixed cost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fixed cost. 고정원가. 다음에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되는 원가 또는 비용은 뭐라고 그랬죠? 예, variable cost입니다. variable cost는 뭐 우리가 보통 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variable cost VC라 쓰기도 하고, 고정원가는요 F 또는 FC 고정원가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쭉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회사에서 지출되는 총 고정비용 그리고 변동비용 합치면 우리가 TC라고 합니다. 토탈 코스트, TC,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이죠. 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합친 비용, 총 비용과 우리의 총 매출액 또는 수익 금액이 일치하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BEP, Break Even Point,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초과해서 우리가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되면 이렇게 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요 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매출이 발생되면 그만큼 적자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다 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지만이 유지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참고로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공부하게 되면 BEP 손익분기점을 필히 아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가 또 필요하다 그랬죠?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은 왜 나타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는 것인데, 자, 어떤 기업이든 고정비는 일정한데 변동비, 원재료비만 추가를 하고 인건비만 더 들어가면은 생산 전체의 어떤 원가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원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원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원가는 떨어지게 되니까 싸게 판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싸게 판매하니까 많이 팔릴 수가 있고 또 많이 판매하니까 기업의 수익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넓게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31페이지 보면 자, 교재 31페이지 예제 2-3 풀이 문제 보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어차피 답은 다 나와 있지만 꼭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리포트로 다 했겠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자, 100단위 100개 생산할 시기에는 단위당 고정원가 한 개당 치이는 원가 고정원가는 90원이지만 150개를 생산하니까 한 개당 단위당 고정원가는 60원이 치이고 자 200개를 생산하니까 한 개당 고정원가는 45원이 치인다. 자세히 보면은 가면 갈수록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정원가의 금액은 줄어들고 총원가도 줄어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규모의 경제가 무엇이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불로 여러분 리포트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하긴 하면 또 많은 회계적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PPT 동영상 강의가 상당히 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새로 파워포인트의 형광펜 기능을 클릭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만약 클릭 안 하고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면 앞에 게 녹화가 다 지워져 버리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좀 숙달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거 하기 전에 연습도 좀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서로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31페이지 예제 2-3에 제가 제일 밑에 부분 단위당 고정원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 31페이지 예제 2-3 단위당 고정원가의 변화 자꾸 하면 갈수록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생라면 가게를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구입해서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제조기업의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라면 가게 또는 생라면 가게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예제 아랫부분에 단위당 고정원가의 값은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라면 가게의 월세 임차료는 매월 고정되어 있고 라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월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월세 라면 한 그릇을 팔든 2000그릇을 팔든 월세는 월 1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면 팔수록 고정원가의 한 그릇당 부담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 나누기 1000그릇 하면은 한 그릇당 1000원의 고정비용이 발생되고 2000그릇을 팔면 100만원 나누기 2000그릇 하게 되면 한 그릇당 고정원가는 5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 그릇당 전체 원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라면 가게의 이익은 많이 팔면 팔수록 고정원가의 감소로 인해서 이익은 늘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땅에 공장을 지어서 많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원가는 낮춰줄 수 있다.
그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다라고 우선 간략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생산량과 그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원가가 낮으면 더 싼 가격으로 많이 판매할 수가 있고, 그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이익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적, 이윤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이윤 창출이다, 그죠? 하기 위한 대안들의 평가와 최적 안의 선택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활용되는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안과 비교를 위한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차익 원가, 성분 원가, 기회 원가, 이러한 것들을 관련 원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회 원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통용되는 그러한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관련 원가라는 것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어쩔 수 없는 원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 이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이 선크 코스트도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매몰 원가도 여러분들 꼭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 이렇게 하나 A안을 결정하나 B안을 결정을 하나 별로 원가의 차이가 없다 할 적에 그런 원가를 갖다가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 원가의 개념, 그리고 매몰 원가, 그죠? 매몰 원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리포트를 통해서. 자, 다음 교재에 자, 그리고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예제 2-4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방금 이유해봤던 그런 중요한 용어 위주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리포트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로 해도 괜찮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고, 노트에 수기를 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할 때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 2-5는 여러분 리포트를 해도 좋고요. 또 안 해도 됩니다만, 꼭 한번 매몰 원가, 기회 원가에 대한 예제 문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36페이지, 7페이지 쭉 이어서 보면요. 제품의 생산 과정은 여러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재화나 용역을 산출하는 과정을 제품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제품의 제조 원가의 요소를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제품의 제조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다 원가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모두 다 원가 회계 시스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원가의 흐름을 파악해서 우리 장부에 기록하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회계 정보들을, 원가 정보들을 경영자의 계획이라든지 또 경영 관리, 통제 활동에 필요한 원가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가 회계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원가의 흐름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진행 사항을 제품의 원가 계산 시스템이 반영하기 위한 개념을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고, 이 원가의 흐름은 이 원가 회계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제조 원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제조를 하기 전에 생산 시작 전 단계입니다. 생산 시작 전 단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조 원가의 3요소, 재료와 그다음에 노무비와 그리고 제조 경비를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자, 그리고 제조 원가의 3요소,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를 또 직접 추적이 가능한가
또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나눌 수 있고,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제조 간접원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제조경비는 그 특성상 모두가 제조 간접원가입니다. 따라서 이 제조 간접원가에는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간접 재료원가도 여기 포함되고요. 또 노무원가 중에서도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간접 노무원가도 이 제조 간접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원가는 여러분들 원재료 같은 거는 뭐죠? 예, 그 기업,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죠. 따라서 재고자산은 자산으로서 증가하면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게 되고, 노무원가는 비용입니다. 그죠? 농업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이라서 비용의 발생으로서 증가분은 발생이 되면 차변에, 그다음에 감소분 또는 대체분은 대변에. 자, 제조 가처분가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했다가 이것이 다음 공룡으로 넘어가시게 되어서 소멸되면은 감소가 되면 그죠? 대변에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재료와 사람과 생산지 근로자 사람과 기타 여러 가지 제조 경비, 제조 간접원가 요소를 투입해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또 진행 중인 단계를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공정 중이다. 그죠? 아직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요 생산을 하기 위한 제조 원가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게 되면 이 제공품 여러분 뭡니까? 제공품도 여러분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다. 그죠? 따라서 제공품의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서 요 투입된 원가들이 차변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이 아니죠. 제조 과정을 통해서 다 완성된 제품들은 제품 계정으로 가게 됩니다. 대체가 되고, 이 제품 뭡니까? 제품도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죠. 자, 여러분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하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회계학 올른 시간에 원재료 재고, 다음에 제공품 재고, 다음에 제품 재고가 제조기업의 주요한 그죠? 재고자산 항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제품은 제품 계정에 자산의 재고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이 기록되고, 이것이 판매되면은 우리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판매된 매출액의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서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단계, 생산 진행 중, 이때는 제공품입니다. 생산이 완성품이 나왔다. 그럼 제품, 이것이 판매되었다. 그때는 매출원가. 이러한 프로세스로 제조원가가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제조원가의 흐름도를 살펴는 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재 36페이지 원가의 흐름과 기록. 원가의 흐름은 무엇인가? 자, 제품의 생산 과정과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모든 기업, 제조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업종마다 특성에 따른 제품의 생산 과정을 통해서 원가를 발생시킨다. 제조기업은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원가, 재료원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원가,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 기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가 주요 원가로 발생하고, 상품 매매 기업은 재판매,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성된 제품인 상품을 구입해서 이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원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원가 회계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경영자의 계획 및 통제 활동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 회계 시스템은 경영자의 계획이나 또 경영관리 활동, 통제 활동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품의 제조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이 진행되면 이에 따른 원가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그죠? 생산 전에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흑kim 있었지만 또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동력비,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생산지 근로자의 인건비, 노무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제조 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의 제품 생산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는 여러 제조 과정을 거치는데 제조기업의 원가액의 시스템은 이런 과정을 회계 참고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원가 계산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제품 생산의 전체 과정을 생산 시작 전, 여기 생산 시작 전, 생산 진행 중, 그다음에 생산 완료, 그죠? 세 단계로 구분해서 계정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 과정에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의 흐름을 계정별로 기록해서 순차적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자, 생산 시작 전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산이 진행 중일 때는 제공품 계정을 활용해서 또 생산이 완성되면은 또 제품 계정을 활용해서 그리고 판매되면은 매출 원가를 활용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해가면서 완성품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생산 시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흐름은 제조 원가의 요소별 원가 계산. 자, 제조 원가의 요소별 원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또 직접 노무 원가, 또 제조 간접 원가 계정에 각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직접 재료 원가의 증가, 직접 노무 원가의 증가, 제조 간접 원가의 증가 차변에 기록이 된 다음에 생산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의 흐름은 제조 과정에 투입된 원가 요소의 소비가 되었습니다. 다 감소되었다, 그죠? 감소. 소비액으로서 제조 원가 요소의 대변과 제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 이런 분기를 무슨 분기라고 하냐면 대체 분기라고 합니다. 대체 분기.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은 여기 있는 제공품 계정은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의 원가를 기록하는 재고자산 계정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다. 미완성 제품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제조 공정 중에 있다 하는 의미죠.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가는 더 이상 생산 시작 전의 단계가 아닙니다. 원가가, 그죠? 이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가는 더 이상 생산 시작 전 단계 원가가 아니므로 제조 원가 요소 계정에서 대변에 기록됨으로써 감소를 하게 되고 동시에 이러한 원가는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원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제공품 계정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이 되고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산 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 흐름은 완성된 제품이 포함되는 원가로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과 제품 계정의 차변 다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차변에 기록된다. 제품 계정은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기록하는 재고자산 계정이다. 자, 여기서 재고자산 세 가지. 자,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쓰고 남은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 그것도 재고자산이고, 또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거,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고 생산 라인에 스톱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제공품으로서 재고자산이고,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하지 않고 아직 제품 창고에 남아있는 것도 그 기업의 제품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품의 원가는 더 이상 생산 진행 단계의 원가가 아니므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됨으로써 감소를 하고 동시에 생산 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증가로서 제품 과정의 재고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된다. 만일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 완성품의 원가는 제품 계정의 대변, 자, 제품이 판매되었죠. 제품이 창고에서 나갔죠. 그럼 재고자산이 감소되었죠. 그럼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품 계정의 대변과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뭘까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으로서 차변에 이렇게 대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어 판매 단계의 원가 흐름을 반영하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원가는 제품 계정, 제품이 뭐죠? 재고자산이죠. 대변의 기록 기말 재고액으로 나타난다. 기말 재고액. 재고자산의 재고액으로서 나타난다. 제품 생산 과정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제조원가의 흐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 2-7과 나타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부분 뭐 특별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대체 분계되는 걸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좀 헷갈려 하는데 왜 이것이 대변이 왔다가 차변으로 가고 이 차변이 다른 계정에 또 차변에 가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대체 분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산의 흐름이 이동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교재 3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요. 재고자산 기록, 제조원가의 기록과 재고자산 되어 있습니다. 잠시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PPT 파일 보고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8페이지 제조원가의 기록과 제품원가 계산. 제조원가의 기록과 재고자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조원가는 회계 시스템의 계정에 기록이 됩니다. 제조원가의 기록에 사용되는 계정은 생산 시작 전 단계에서 개별 생산 요소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제조원가의 3요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전류경비 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간접 제조원가, 그죠? 금액을 기록하기 위한 직접 재료원가 계정과 직접 노무원가 계정 및 제조 간접원가 계정, 생산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조 원가를 기록하기 위한 제공품 계정,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거, 또 생산 완료 단계에서 완성품의 원가를 기록하기 위한 제품 계정으로 구성이 된다.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비용인 매출원가, 다시 말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냐,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느냐, 그것이 매출원가 계정에 기록되어서 매출 계정에 기록되는 수익에 대응된다. 제조원가의 기록에 사용되는 직접 재료와 제공품 및 제품은 모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가 원재료 쓰고 나면 창고에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 진행 중인 제공품이라든지, 또는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다 모두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직접 재료원가 계정, 생산 시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직접 재료원가를 기록한다. 두 번째, 제공품 계정, 생산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가공 중에 있는, 생산 중에 있는 제품에 부과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를 기록한다. 다음, 제품 계정,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어서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원가로서 생산 공정을 마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집계된 제조원가를 기록한다. 직접 재료와 제공품 및 제품은 모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므로 동일한 기록 방식을 적용한다. 재고자산 계정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교재 3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유심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PPT를 보면서 한번 또 지금까지 했던 거 이 부분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모두가 다 회계 시스템의 계정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이 기록은, 다음에 제조원가의 기록에 사용되는 계정은 제조 과정의 생산 요소로서 소비되는 것은 직접 재료원가 계정, 직접 노무원가 계정, 그 외의 모든 제조 간접원가 계정을 활용한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공품 계정을 활용을 한다. 계정 과목을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제품 계정에 다 기록을 하게 된다.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그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계정, 비용 계정에 기록이 되고, 거기에 반대급부인 수익은 매출 계정에 대응이 된다. 자, 직접 재료원가, 제공품, 제품. 이것은 기업, 제조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에서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재고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계정의 기록은, 자, 우선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회계학 원론을 할 적에 단기, 전기, 차기, 올 회계연도, 전 회계연도, 다음 내년 회계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회계연도에서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우리 단기에는 전월, 이월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기초 재고라는 표현도 쓴다라고 얘기했고, 단기에 남아있는 재고는
단기의 적으로서 차기 이익을 시키는 차기 이율이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자산 계정은 차변은 기초 재고액 전월에 이율된 거, 정기 이율된 거, 플러스 단기에 구입한 거나 투입된 거, 그리고 대변에는요 단기에 사용한 거 또는 기말에 적으로 남아있는 거, 차기 이율시키는 거, 이것을 얘기한다. 따라서 저고자산의 계정도 차변의 기초 재고액, 다시 말하면 정기 이율 부분이나 단기 투입액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사용액이나 산출액 플러스 기말 재고액 또는 차기 이율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합치면은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도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다음, 생산 과정의 진행에 따른 원가 흐름. 생산 과정의 진행에 따라서 구분되는 각 계정에 기록하고 다음 단계 계정에 대체한다. 요 대체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대체 분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있던 것이 완성이 되면은 제공품 계정의 대변으로서 제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것. 이러한 과정, 이러한 분기를 대체 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계정에 기록되는 원가의 흐름 금액은요. 우리 교재하고 요거는요, 요 순수만 바꿔놨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단기 사용액, 원가의 흐름이라고 먼저 나와 있고 기초 재고액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차 평행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초 재고금액, 전 회계연대에 이월되어 있는 재고금액 플러스 단기 구입 금액이나 단기 투입된 금액에서 기말 재고금액을 보면 차감하면 단기에 산출된 소비된 금액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리했던 거, 앞에는요 직접 재료든 제공품이든 제품이든 모두가 그냥 증가 감소라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실무적으로 이러한 회계 처리를 갖다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 기말 재고가 들어가게 되면 또 헷갈릴까 싶어서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회계학 원론한 시간에 단기와 정기와 차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요 내용은 앞에 거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기초, 기말 이런 표현,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재고, 원재료 재고, 다음에 제공품 재고, 제품 재고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재고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조기업에서 직접 재료가의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에 구입한 원재료 금액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파악을 해서 차감시키면 단기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죠? 제공품 계정에 투입된 것이다. 단기 소비액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미지급 임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그냥 뭐 단기 지급 기말 잔액 다 있다 치더라도요. 결국은 단기에 발생된 순수한 노무 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급여를 1월 10일 날 지불했다. 작년에 발생은 했지만 또 현금 지급만 올해 1월 달에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작년 12월 달에 지불되어 발생되었던 인건비를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 그죠? 작년에 발생된 것은 기업의 회계는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오지간 노무원가는요, 노무비 또는 노무원가는 모두가 올해 실질적으로 발생된 것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요 제공품 계정에 직접 노무원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료원가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고 노무원가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직접 재료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제공품 계정에 대체할 수 있고 노무원가 중에서도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은 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로서 제공품 계정에 바로 대체가 될 수가 있지만 간접 재료원가 또는 간접 노무원가는 다 모두가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라는 통제 계정에 다시 또 모이게 됩니다. 좀 더 간접이기 때문에 간접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모든 제조 경비는 간접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타 간접 원가를 합쳐 가지고 단기에 발생된 것은 당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렇게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공품을 갖다가 계속 생산 활동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제품 계정에
단기 제품의 최저원가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아직 기말 현재에 12월 30일 현재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진행률이 공정률이 한 90%밖에 안 된 그러한 제공품 상태의 재고가 있다 하면 그거는 기말 재고입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차변의 합계금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을 파악해서 차감을 하게 되면 단기의 제품을 위해서 소비된 순수한 재고원가이기 때문에 제품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도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 생산 완료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완제품 창고에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되는 것이고 단기에 순수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제조원가를 합산해서 기말에 올해도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말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 순수하게 나머지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제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렇게 제품 계정에 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매된 매출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프로세스로 흘러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PPT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우선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 2강 시작하겠습니다.